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10월 세 번째 주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면서 항상 헬로우 에브리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요즘 분위기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살짝 내려놓고 시장과 함께 분위기를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우선 이런 참혹한 시장에, 험한 시장에 그래도 내가 이러려고 주식했나라고 갖은 또 많은 후회와 번민과 한탄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시점 쪽에서 생각보다 시장은 빠르게 급냉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괜히 마음만 주말 내내 연합뉴스 TV, 이제 YTN보다 연합뉴스 TV, 이거를 계속 보시면서 시장 또 저 멀리 가보지도 못한 땅에서 벌어지는 또 현실들 직시하시느라고 참 주말 내내도 불안불안하게 보시지 않나 걱정 들고요. 한 주 내내 일단은 무엇보다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응하시느라고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는 일단 내려놓기는 어렵겠죠. 내려놓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 쪽에서 과연 뭘 봐야 될 것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요모조모 점검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증시 마감입니다. 미국은 저희 마음을 전혀 몰라주네요. 또 빠졌습니다. 또 빠지는데, 일단 조금 이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의 변화들은 급하게 밀렸습니다. 그래 다 밀리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뭐 1.5% 밀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약간 지표, 매크로 지표 자체가 지금 압박을 받는 거는 살짝 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불안해요. 뭔가 불안합니다.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도 그동안 보여줬던 힘, 아니면 강한 원동력, 이게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구심점 사라진 시장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데, 참 이번 또 금요일장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내용을 일단 바라보게 되면 이따가 그 매크로 지표, 뭐 금리, 달러, 뭐 그리고 또 유가는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 발언한 뒤로 약간 또 뉘앙스가 바뀌나 싶긴 하면서, 또 이제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이,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쉿 하고 있는 구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이런저런 얘기들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들은 아마 약간 이게 뭐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총재, 한국 발음으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전히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는 2024년 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메스터 연방 준비은행 총재는 추가 인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촉구하고, 약간 뉘앙스는 바뀌었지만 예전에 기존에 매파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연준 의장 눈치를 딱 보고 저쪽으로 얘기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살짝 가까워지다 보니까 시장 반응들은 한때 약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조금 완화되나 싶었는데 연준 의장을 필두로 해서 다시 약간 좀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먼저 10년물 금리가 5%대를 터치하는 가운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가 굳이 액션을 더 강하게 취해야 되나, 약간 상쇄작용이 있을 텐데,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다, 연준은 연준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연준과 행정부는 또 따따로 놀고 있고,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를 뭘 하나 어떤 구심점을 딱 갖고, 그래 미국은 원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막 또 붙어서 움직이는 거 아니죠. 지금요 자세히 보게 되면 정치적인 얘기, 첫 번째, 아직까지도 하원 의장 찾기, 하원 의장 어디 계세요? 라고 찾아다니고 있는 얘기죠. 근데 숨겨놓는 거는 공화당 그 코카수스, 이런, 맞나요? 이 강화 좀 강경한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원 의장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고 못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만약에 이제 또 11월 17일이죠. 부채 한도 협상 일시적으로
또 연장시켜 놓은 거를 이때 하원 의장 없이 또 되게 애매한 상황 쪽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뭔가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 무디스가 경고를 했죠.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만큼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약간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반영이 돼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행정부랑 지금 연준이랑 딴 길을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열심히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물가 이렇게 급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할 일을 해야겠다. 계속 금리를 올린 거죠. 행정부는 딴짓하고 있습니다. 예, 딴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바이든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만 네,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IRA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또 전쟁 자금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돈 지원해야 된다. 이스라엘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뭡니까? 돈 쓰는 얘기입니다. IRA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짓게 되면은 돈 이만큼 보조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 다 돈 드는 얘기예요. 돈 푸는 효과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열심히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는 열심히 돈 쓰고 있고 이게 과연 뭡니까? 그러면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가뜩이나 지금 미국 경제가 미국이 지금 채권 발행한 게 한 33조 달러입니다. 금액은 경단이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자만 얼마입니까? 5%만 쳐도 1년에 갚아야 될 게 1조 6,5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채권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입니다. 늘려서 이거 이자 갚아야 되죠. 거기다가 IRA 법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보조해주고 또 신재생 에너지로 다 보조해주고 이렇게 나오죠. 전쟁한다고 또 하다 보니까 이후에 특별 승인 필요하다 또 예산 청구하고 다 돈 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서 아유 미국은 강한 나라니까 미국에 대해서 채권을 이거 좋은 5%짜리니까 채권 사줘야지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어 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돈 많이 발행했는데 미국 괜찮아? 근데 또 예전과 다르게 미국이 하는 거를 쭉 보게 되면 맨날 싸우고 있고 거기다가 잘 보니까 또 계속 이런 빚으로 굴러가는 나라 쪽에서 물론 경제 지표는 괜찮고 탄탄하다고는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불안한 거는 이걸 사줄 수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과연 나왔던 중국이나 일본들이 아시아 쪽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뭐 그렇다고 여기서 유럽이 사주겠습니까?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채권 발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수요와 공급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보통 보는 장기금리가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쭉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이게 10년물은 경기를 반영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기를 반영해서 쭉 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와 앞으로 미국 경기 좋은 거 아니야? 소비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턴하고 있고 이거는 반영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20-30%밖에 안 돼요. 오히려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수급의 불안 나올 게 더 많아요. 지금 돈 쓸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10년물의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여기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첫 번째 줄이든가 돈 쓰는 거 줄이든가 아니면은 채권 발행 줄이든가 아니면 사줄 사람이 있든가 수요가 있든가 공급을 줄이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풀려고 다녀도 바쁠 마당에 바이든 대통령은 저기 또 이제 가서 좀 진정시킨다고 중동을 갔는데 그냥 뭐 싸움 말리러 가신 거 아니에요. 싸움을 말리셔야죠. 근데 그냥 가봤더니 뭐 되게 아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지금 중동의 안보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유태이탈 화법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중요하게 되면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빈손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 이거밖에 못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은 이게 예산이 처리가 될 가능성도 없고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이거를 쭉 보고 있는 글로벌 많은 국가들도 미국이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채권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거를 통틀어서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딱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디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신용평가기관 미국 이래서 신용등급 유지가 되겠어? 요거 봐라. 니네 이렇게 재정 엉망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재미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게 만약에 반영돼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이게 채권금리의 강세 출발이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풀려야 채권금리가 안정되겠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금리가 하향할 거야라고만 보기에는 꼬인 게 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일단 되고 있다. 매크로 얘기 이제 잘 모릅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무슨 매크로 얘기를 하다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에 나왔던 얘기 또 보게 되면 이것도 폭탄 맞았네요. 태양광 업체 솔라이치 주가가 가이던스 하향하다 보니까 27% 이상 폭락합니다. 뭐 이제 미국은 실적에 따라서 된다, 우와, 안 된다, 우르르 이러고 있네요. 테슬라 이틀째 지금 낙폭 크게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태양광 업체들도 가이던스 하향. 근데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는 눈이 저 개인적으로도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 경쟁이 너무 격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지원금 주겠답니다. 보조금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 그쪽 사업을 하는데 이거 돈 지원금 주는데 야 공장 늘려, 야 지원금 받고 대응하게 되면 훨씬 더 그 비용들이 줄고 내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막 늘리는 거죠. 그랬었을 때 각 업체들이 커 나가는 것보다는 더 지금 당장에 캐파를 막 늘리기 나왔었을 때 그럴 때 지금 경쟁도 막 치열해지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태양광의 셀 모듈 이거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런 쪽으로 됐을 때 나머지 뭐 썬런, 썬노바 모두 다 낙폭이 컸었고 신재생 에너지가 원래는 유가가 이렇게 80달러 대 이제 90달러 막 들어간다. 그러면 유가 강세였을 때는 뭡니까? 태양광, 신재생, 풍력, 전기차 이런 거 강세로 가야 되잖아요. 전혀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이한 상황들이죠. 물론 가는 건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 업체들이 왜 이런 쪽에서 먼저 주가를 반영했다든가 아니면 주가가 이제 성장하면서 나왔던 그 산업의 성장을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그에 따라서 나오는 세부적인 강론들 이게 경쟁이 너무 심화되면서 나오는 경쟁이 심화되니까 전기차도 결국은 뭐합니까? 결국은 가격 인하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이걸 통해서 만약에 저변이 늘어난다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가격 경쟁 때문에 B2B 입장 쪽에서는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대응, 그러니까 정가 능력들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응 능력이 공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애매해지고 혼탁스러운 상황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B2C 쪽은 우리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좋은 거죠. 가격이 내려가네. 나 전기차 사고 싶었는데 해볼까? 라고 하다 저변이 놀려지다 보니까 전기차는 조금 B2C 쪽인 입장 쪽에서 봤을 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 여전히 산업의 확대가 나오면서 나오는 초기에서 약간 선점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별로 보게 되면 뭐 밀린 것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11개 업종 모두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힘들어요 라는 얘기들 뭐 얘기해서 나오는 변화 그대로 미국 시장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고 하게 되면 잘 볼까요?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못 버팁니다. 중요한 지지권 못 버티고 밀려내려는 과정. 그래서 어제도 강조드렸던 게 이거 제대로 안착 못하게 되면은 지금 지수 뭐 밑으로 볼 게 없다. 그러니까 13,000원대 테스트할 것이다. 라고 13,000대 테스트할 것이다. 라는 쪽이 지금 바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도 약간 거래가 살짝 늘어나다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지금 지지를 해야 되느냐? 다음 주 초에 지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린 거 뭐 어떤 모멘텀을 갖고 뭘 갖고 움직일까요? 모멘텀이 지금 없는데 주말 사이에 뭐 그렇다고 28 전쟁에서 약간 좀 숨통을 틔울까요? 아니면 지금 그 사이 뭐가 바뀔까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되면은 다음 자리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기준에서 다음 자리를 보게 되면 나스닥 지금 이 자리 13,000원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번 고점 나가고 있죠. 거기서 쭉 미끄러지는 지지가 살짝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2,983 지지권에서 17포인트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보입니까? 다음 자리는 이 정도 12,500이 보이네요. 이 정도까지 또 테스트가 들어오면 어떨까? 여기 이제 다음 지지권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지를 못하게 되면 좀 좋은 소식 못 나오게 되면 그리고 지금 보면 쭉 봤을 때 고점이 이렇게 되는 관점들. 그러니까 고점이 낮고 그래도 고점 낮고 이렇게 하면서 수렴 만들어서 삼각 수렴으로 그 다음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런 게 다음에 변화가 온다. 그러면 주봉입니다. 그러면 10월 넷째 주
반전의 신호가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와줘야 지지권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쭉 그래서 변화가 들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주봉과 코스피의 주봉을 볼까요? 지금 최근에 나온 패턴을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국도 왔다 갔다 밀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이쪽에 아직 일단은 분위기는 미국은 저 위쪽에 있고 한국은 이제 막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미국이 훨씬 더만큼 많이 갔었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고 한국은 옆에서 밑으로 찌삐질대다가 지금 밀리는 거고 하다 보니까 위치적인 차이가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당연히 뭐 취약하다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흔들리다 보니까 더 중기 지지권 이탈하는 모습들 안 좋다는 건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무조건 이걸 보고 거래는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거래 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적, 부정적인 적 다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은 지금 하락하는데 아유 이때가 기회야라고 해서 열심히 사는 쪽이 있는가 반면에 아유 이건 아닌데라고 팔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를 봤었을 때 그러면 돌리는 이런 자리에서 거래 늘어나면서 으쌰으쌰해서 다음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변화죠. 그러면 저점 거에서 그렇게 많이 샀더니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심히 거래됐던 거 와 저점인 것 같아 샀는데 잠깐만 이거 밑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게 매물화가 된 거죠. 이 매물화가 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턴해야 됩니다. 턴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힘을 못 보여주게 되면 반대로 매물대만 쌓아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이게 또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게 되면 지난번의 흐름들 그러니까 한번 이탈하고 그 중기 이평선 이탈하고 나왔을 때는 그래도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반대로 내려가는 패턴 쪽에서 또 약간 폭탄이 나오네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때의 그러니까 지금 수렴 방향과 수렴 방향은 좀 반대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솔직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TA 30, 90, 35 이런 지수 이스라엘 지수 2000선에서 뭐 지금 보니까 1700 중반대까지 이거 하락한 것과 코스닥 하락은 거의 비슷해요. 아니 뭐 저희 앞에서 전쟁 났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전쟁을 참여합니까? 코스닥은 왜 이럽니까?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갭으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진짜 오랜만에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98년 금융위기 때 이런 변화가 한번 나옵니다. 지수가 그때 그 재정경제부에서는 괜찮다 우리는 이상 없다고 하는데 주가는 급락하고 그다음에 갭 하락해서 그냥 밀어버리고 이런 변화가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이거?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전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위기급의 뭐 외환 보유가 뭐 다 날아갔나요 지금요? 빚져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더 황당한 거죠. 보고 있으면 더 황당한 거죠. 근데 내용을 잘 보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특정 회사에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게 되면 수급적인 요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일단 반대 매매가 보지 못한 금액들이 나옵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를 쳐서 사상 최대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700원인가 2,000억대가 첫날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날은 5,000억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저거 영풍 제재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시총이 1조가 넘다 보니까 나오는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하루에 5,000억대가 반대매가 나오면은 물량 나와서 소화됐다는 것까지 같이 감안하게 되면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다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뭐가 정리가 된 거야?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게 그런 거죠. 뭐 다 통틀어서 신용도 있을 거고 그냥 반대매매도 미수 반대매매도 있을 거고 뭐 CFD도 있을 거고 모든 어떤 강제로 청산된 금액들이 이렇게 나온다.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싸게 받은 쪽도 있다 보니까 억지로 청산돼야 될 물량들을 정리가 돼서 받았던 쪽이 있다 보니까 가벼워진다는 측면 쪽에서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이래놓고 시장이 아래쪽으로 향한다?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 이게 청산하느라고 주가가 개파락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밀려 내려갔다. 그거를 예외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들은 가볍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볍게 움직여야 될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여기입니다. 2415, 20 이 정도쯤이 되겠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겠죠. 여기를 갭 하락시키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빨리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적당하게 그리고 또 가볍게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니까 되게 특이한 게 뭘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던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빠져 살려고 딱 봤더니 뭘 매수를 주문을 열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 무슨 평소에는 뭐 만 주는 기본이었고 천주 단위로 들어갔던 종목이 이제 뭐 1, 2천 주가 제일 많은 호가고 뭐 100주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어떻게 호가를 집어넣고 거기다 정상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다 보니까 시장 밀린다 그래서 잠시 후에 가보면 그거 위축되니까 뭐 1000주, 2000주 들었던 게 다 취소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몇백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시장 밀리는데 안 되겠다. 공포감이 쌓이는 쪽은 그냥 시장가로 밀어버리겠죠. 갖고 있는 거 던져버려. 그러면 몇백 주 같은 경우도 주르륵 체결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호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시장 또 밀리고 또 이거라도 위에 있던 거 정정해서 밀려 내려버려. 또 주르륵 빠지고 이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코스닥 중소형주가 더 많이 빠진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단기적으로 약폭이 컸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3일 동안에 100포인트 빠진 거 이거 좀 심했는데 그럼 거기서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시장 전쟁 났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첫 음봉 크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양봉 크게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시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롤링을 타면서 주식시장의 생리가 그거잖아요.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싸진 거. 지금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러면 사야지라고 하는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의도를 요만큼이라도 사라지게 하는 이런 시장들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다 얼어붙어 있어요. 매수는 무슨 매수 지금 그렇다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빠져서 팔지도 못하고 매도는 무슨 매도 여기서 어떻게 팔어 내가 어떻게 손절해 둘 다 이러고 있으니 이렇게 되겠습니까? 청산되는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게 되면 생각보다 약간 수급이 꼬인 것들도 만만치 않게 지금 움직이는데 그러면 약간 좀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 낙폭 과대고 이건 당연한 사실인 것 같고 여기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 반등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 반등이 들어온 자리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가 중요한 상황들인데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일단 그 상황 쪽에서 그러면 미국까지도 만약에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 미국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한국은 특수한 상황 때문에 더 밀렸다. 근데 글로벌 증시가 저런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서 좀 추세적으로 해서 강하게 갈 수 있을지는 글로벌 시장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증시 눈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뭘 보냐면 나오는 매크로 지표 아니면 또 나오고 있는 뭐 전황 이걸 봐야 되겠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잠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맛집입니다. 네. 거기를 한번 살짝 보게 되면 매크로 지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라고 봤을 때 여기죠. 네. 지금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저희가 매크로 지표 하게 되면 확인해야 될 거 첫 번째 달러입니다. 달러를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미워해도 소용없어. 예, 저희는 주식합니다. 예, 광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안정입니다. 안정? 고점에서 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고점에서 안정 어디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들이 그래도 미국이 최고야 라고 해서 미국 쪽으로 그냥 계속 안전자산의 또 하나로 가서 붙어 갈지 아니면 미국이 이것도 그런데라고 해서 약간 또 하향화 될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방향성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횡보 105대에서 옆으로 횡보.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예전에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네요. 지금 현재 금, 두 번째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한번 이거 올라오면서도 달러 강세 때 좀 이상하다 얘기를 몇 번 드렸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트코인이 된다고 이 시점에서는 예전에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줬던 거를 약간 바뀐 성격이 나오지 않나. 물론 변동성이 무지 크고 시장에서 변화는 계속 또 추적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대체 효과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보셔야 된다. 라는 쪽으로 몇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이 조금 더 우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미국이 괜찮겠어? 라고 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부각들이 이런 쪽으로 들어온다. 엔화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엔화에 대해서 과거에 봤던 안전자산은 아닌 쪽으로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새롭게 부각받고 있는 비트코인도 여기를 카테고리에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 일단 첫 번째 방향성 횡보 아직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 금리 10년물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든다고 하더라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가파르게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10년물을 바라보는 구조, 거기서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간다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5%대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의외로 어제 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9대. 그래서 좀 선 넘었네 5%대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가 나왔던 저항권들 이게 4.88입니다. 여기가 이탈을 해주고 이거 어제 같은 경우나 최근에 이틀은 밀리려고 하는데 지지를 받더라고요. 지지를 받네. 이거 좀 특이한 거죠. 지지 받게 되면은 안 빠지게 되면 또 위쪽으로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4.88이 또 일단 이탈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4.6이 이탈이 되는데 이번 주 보니까 4.6은 커녕 턴하기 시작한다.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을 했던 게 4.6이 넘어갔을 때의 변화 말씀드린 거고, 그나마 시장이 안정돼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서 시드국 쪽까지 보겠다. 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4.3, 4.6. 그런데 또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4%대가 막 깨져버린다. 이거 좋은 시도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10년물의 특성상 경기를 반영하는데 그럼 급하게 만약에 또 금리가 하락해서 우와 금리 하락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냥 쭈르륵 하락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안 좋은 시도입니다. 4%대 밑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오히려 경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 정도에서 일단 4%대 안쪽에서라도 유지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미국에 대한 불안 때문에 움직이는 수급 불안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해결돼야 다음 자리로 들어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은 4.88 이탈하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안정되는 거 봐야 그 다음에 다음 국면 쪽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무위험 수익의 대표주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저렇게 5%대까지가 기회돼 마구 사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이제 촉발받아서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이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이 정도 금리에도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건가요? 수요가 안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 쪽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수요가 남아지겠지. 거기다가 채권을 발행할 준비를 떡 하고 있는 미국이 문제가 있겠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현상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준점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보게 되면 유가를 지금 보는 입장 쪽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는 분위기는 또 다시 한번 그나마 유가를 보면서 전쟁에도 좀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제 기준에는 88달러가 여기가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때 보고 88달러 때 이탈하게 되면 안정이 들어오고 있네라고 하는데 이것도 변동이 무지 큰 게 들어왔다가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고 다시 올라가네요. 와,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확전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 번 더 오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90달러 이상으로 또 가지도 못해요. 지금 현상으로는요. 그러면 88달러 때 여기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똑같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88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야 자리를 잡고 그러면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쭉 밀렸다가 시도했다가 삐질삐질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 그러면 약간 되돌림 쪽으로만 해석하면 참 모르겠는데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가 될지는 지금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저기 28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된다. 근데 확전될 거다. 누가 하나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게 유가의 흐름인 거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 조금 좀 꺼림직하고요. 거기다가 유가 이상하고요. 이런 단계가 좀 두 개가 딱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갖고 있어야 돼. 원래 10월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수익률 좋은 달이고 뭔가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9월달에 위축되니까 10월달에 한번 이런 쪽입니다. 10월달마저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그런 쪽에서 기업 실적 있고 거기다가 매크로 지표 안 좋고 거기다가 막이던 이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린 결과 이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어제 잠깐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2년물 10년물짜리가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게 되면 그게 나왔던 여파들은 일단은 역전되고 다시 정상화로 되니까 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15개월 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수가 2000년대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었을 때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앞으로 몇 달 뒤에 변화가 나오더라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5개월 안에 큰 사건 이벤트가 발생하더라라는 그쪽이었었죠. 그러면 15개월 단위로 봤을 때 15개월이면 뭐 짧게는 5개월도 있을 것 같고 뭐 23개월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요 편차를 봐서 평균이 15개월. 그러면은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지가 벌써 그때가 2022년 4월 지금 현재 17개월째.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6개월 사이에 뭔가가 또 벌어진다라고 보는 게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새에 뭔가 또 큰 거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금리가 높은데 이거 과연 미국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도 하여튼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화되는 걸 가지고 와 이제 다 됐어가 아니라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10년물의 요상한 변화 이게 지금 10년물이 먼저 튀다 보니까 이상한 변화 이게 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경기가 다시 돌아가 괜찮겠어라고 하는 분위기 쪽에서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10년물에 꼬인 상황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왠지 그러면 지금 10월이니까 내년 4월 달까지만 조심해서 별일 없으면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면 내년 4월이니까 상반기 봄 때까지 1분기 정도까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통계도 보통 깨지라고 있는 게 또 통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쪽에 지금 분위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은 또 긴장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번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시장의 부담 요인까지는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블랙스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야 뭐 또 터질 것 같아 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역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나왔었을 때 해소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나온 거 보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뭔가 벌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지금 쌓여있다 보니까 시장이 더 이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금, 비트코인 이런 게 더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잊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 요인들 반도체 업황 개선되고 수출 개선 글로벌 지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난 찐시황 때 3-4번에 걸쳐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묻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불안하고 위축되는 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때 사야겠어 라고 하는 세력도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삽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치사하게 장중에는 선물로 그렇게 막 눌러놓고 막 초토화 시킨 다음에 뭐 합니까? 동시효과에서 동시효과 거기다가 시간외로 주식을 사요. 어제 끝난 거 한번 데이터 보세요. 외국인들이 2천억 매수로 잡힙니다. 더티하네요. 시장은 그렇게 장중에 어제도 장중에 이거 좀 심했어라고 약간 민초들의 반란과 함께 장중에서 막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반등 낙폭을 축소하려고 봤더니 어디로 올라와? 그럼 선물로 그냥 쿡쿡 누릅니다. 장중에 또 한 2,000개까지 갔던 매도 가서 좀 줄였다가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 그러면서 또 다시 3천 몇 개 안 솔직히 선물 1,000개면은 시장에 미치는 범위가 이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예전과 그렇게 큰 압박이 없는데 와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어제 2,000개에서 3,000개 누르니까 2,390점까지 갔던 게 못 버티고 다시 15포인트가 쭉 빠지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1,000개 가지고 지수를 이런 식으로 와 이게 막 0.5%, 0.7% 그냥 쭉쭉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취약한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는 여기서 다 흔들리면서 그럼 거기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 매도 줄다가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아닌 가격으로 다시 들어가서 역회전으로 다시 들어가서 프로그램 매물을 또 가속화시키는 이런 뭐 그렇다고 베이시스 0.0001 먹겠다고 그렇게 플레이 열심히 해서 그리고 나 오늘 펀드 수익률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외치는
그 친구들을 보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 팀의 역할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나는 괜찮아.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네, 참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데서 저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컥하네요. 네,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괜찮은 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반도체가 산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IT가 돌아갑니다. IT가 돌아서 반도체가 돌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시그널을 보여주면서 IT가 돕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기판이나 그리고 또 그거 관련된 쪽 MLCC 이것도 그렇다고 직접적인 이 회사를 보는 거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런 쪽 그리고 또 거기다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고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쓱 하고 나오기 시작하겠죠. 뭐 가전 이것도 IT로 봐야 될까요? 근데 요즘 가전은 스마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이것도 같이 후행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소외됐던 게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다. 왜냐면 수요가 사는 거니까 IT 수요가 사늘다 보니까 나오는 영향들을 그러면 이것도 괜찮겠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계속 눈여겨보고 하나의 섹터로 보고 다음의 변화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야 될 거고 물론 시장이 안정이 가면서 대응해야 되겠죠. 그건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모바일도 진짜 오랜만에 사네. PC도 이제 될 것 같아. 근데 어제 HP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고 보니까 약간 올해 전망은 꺾였습니다. 네, 내년 4분기 때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지금 당장은 안 좋죠. 이렇게 사는 신호, 개선되는 신호가 속속 들여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무겁다고 하는 모바일 PC 쪽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하, 그래서 IT까지 오호 이렇게 나누는 이런 과정들이 나올지를 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거는 이런 3분기 어닝 시즌 이런 쪽에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걸로 보는데 종목마다 날립니다. 실적 좋은 거, 안 좋은 거 과거에 보던 폭보다 더 크게 변합니다. 이 시장이 약간 위축되는 기조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시장이 움직이는데 그럼 이런 시장 쪽에서 저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네,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주도 섹터, 그나마 반도체 주도인 거 보여주고 있고 3분기 실적 개선 섹터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좋게 보고 있고요. 전력기기, 조선 쪽의 기자재 쪽 실적 발표하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들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섹터 이거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성장주가 낙폭이 무지 컸습니다. 코스닥과 함께 코스닥의 하락폭의 3배, 4배 이상 될 정도로 강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 FOMC 때 왜 이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성장주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 성장주의 특징은 한번 꺾여서 급하게 밀려가서 그냥 초토화시키고 나온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면 낙폭 과대를 또 이용해 갑니다. 타겟이 이럴 효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드는데 이거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이죠. 플레이를 하는 관점 쪽에서. 근데 지금 벌써 그렇게 초토화시켰다가 약간 기대감이 생기는 게 게임주입니다. 그것도 뭐 NC소프트가 아니라 그나마 모멘텀을 갖고 있는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것들이 주축이 돼서 또 뭐 데브시스터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데브시스터즈는 웅이사님 표현으로는 이성우 이사님이 이런 거 잘 보잖아요. 예, 북미 쪽에 있는 법인들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걸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실적이 좋아진다. 이것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쿠키런이 생각보다 꾸준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죠. 그러면 성장주가 올랐던 게 이제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 거기다 게임주들은 먼저 빠지다 보니까 약간 고개를 드는 거고 이런 효과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당장 디스타? 뭐 이런 거 게임쇼죠? 이런 거 가지고 변화가 들어오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분위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살아야 됩니다. 저희가. 살게 되면은 일단 트레이딩 할 준비는 3분기 실적 기대 섹터 쪽에서 시장에 관심 가는 쪽,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쪽 그런 걸 체크하는 게 좋지 않나. 수급 들어오는 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거는 꾸준히 체크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 가시면 다 나온다고 그랬죠. 뭐 어려운 거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번 주 외국인들은 뭐 샀나 딱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 뭐 샀지? 삼성전자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올 거고 SK하이닉스 들어옵니다. 이 두 개가 답니다. 금양 들어오는 건 이거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패시브 자금인 것 같아요. 이번에 금양 또 뭐였죠? 현대오토에 보였나? 그리고 또 포스코 DX 이 정도는 MSCI 리밸런싱 들어왔을 때 11월 달에 들어올 것 같다라고 추정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패시브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금약 매매하기는 지금 리튬 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렇게 올라오던 거 하루 만에 중국의 리튬 선물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쪽에서 이걸 보는 거 모르겠고, 그 밖에 또 관심 있는 쪽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대는 있는데 주가는 느립니다. 근데 이거는 좀 패스. 이건 아직 자리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는 조선은 다른 쪽이죠. 뭐 삼성중공업이나 먼저 실적 터널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도 무거운데 실적을 이번에 꺾었어요. 실적을 꺾다 보니까 이게 그런가, 이거는 아직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기조가 유지되는지는 3분기만 그런지는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외국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 실적 좋게 발표했죠. HD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실적은 괜찮. 전력기기 말씀드렸죠. 이런 것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이 뭘 사나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사는 거 알테오젠, 네, 신성전자, 요거는 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건 왜 사는지에 대해서는 패스. 예, 그리고 의외로 에코프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차전지가 주가가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공매도 청산 들어오고 이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가격은 밀립니다만 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봐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묵직하게 나왔다가 약간 투매를 유도해서 바닥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급하게 밀리게 되면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거 보고 있고, 그 밖에 파마 리서치 뭐 주가는 밀리는데 YG 엔터 약간 SM 이런 것들로 매수가 들어오네요. 악재가 나왔는데 싸졌던 엔터주를 매수한다. 신기하네요. 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의외로 주가는 많이 빠져도 3,000당 제약, 아이센스 이런 건 매수가 들어온다. 눈길이 가고 있네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밖에 또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 많이 보죠. 사모펀드 코스피에선 이번 주에 뭐 샀나 볼까요? 네, 사모펀드도 열심히 SK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화장품을 계속 언급을 드리느냐? 네, 코스맥스 관심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사모펀드는 약간 시장 단기나 또 최근에 나오는 주도 쪽을 잘 이용하는 세력들이다 보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반도체, 자동차 이쪽 사고 있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사랑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반응은 비싸다, 밸류 이거 평가 안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거기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거, 즉 자사주 매입도 하고 소각하고 이런 과정들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시대에 딱 걸맞는 반도체 장비주의 대표주자, 후공정 장비주의 대표주자로 많이 부각받고 있는데 수주가 계속 되는지 곧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고 있고, 변화가 들어오는데 NC소프트도 들어오네요. 예, 그리고 또 의외로 포스코홀딩스도 매수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은 사봐야지, 약간 이건 좀 장기적이겠죠. 삼성 SDI 사봐야지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좀 특이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이번 주 많이 산 거 특히 코스닥에서 더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에코프로 BM을 삽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들어가 있네요. 아하, 이런 거 사는구나. LNF까지 삽니다. 지금 3호 쪽에서는 이게 물론 자기들이 했던 공매도 청산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왜 더 빠질 걸 생각하게 되면 왜 여기서 청산을 할까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의외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펩트론 지금 무겁긴 한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관심 갖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펄어비스 게임주 쪽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엔 펄어비스는 2025년이 대박, 요건 잘 보셔야 됩니다. 2025년 게임 라인업들이 펄어비스를 많이 바꿀 겁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면 2024년 하반기 때 요거는 가시화가 되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PSK 홀딩스 가장 가볍습니다. 요즘에 매매는 가능한데 시장 흐름들 봐가면서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퓨런티어 지난주 금요일날 거의 뭐 장중에 넥스트 칩이 먼저 빠졌고, 그다음에 퓨런티어가 빠졌는데 여기는 아니지 하고 돌리는 이 매수세, 이것 때문에 쭉 하고 따라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꾸준히 누가 사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장중에 그렇게 빠진다. 의미 있는 지점이네.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또 단기 매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내일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 이 정도쯤에 많이 빠졌는데 들어갔다가 쭉 끌어올리는 거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는 게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피런티어 같은 이런 수급 들어오는 거 또 그 종목 중에서 DI 동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격돌이 회사 채권이 돼 있다 보니까 개인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세를 불리려고 장중에 밀렸다 그러면 쭉 하고 또 끌어올려요. 장중에 좀 빠졌다 그러면 들어가서 단기 매매보다 그냥 소액주주 연대 쪽에 저는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장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버티니까 이거를 그래서 또 저 올라가는 것만 찾고 있네,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시세를 이용하자는 얘기죠. 이용했는데 탄탄하게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하는 거는 뭐 아무리 저를 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중에 싸다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 들어갔다가 정리해서 종가쯤엔 정리하고 나 그냥 현금 갖고 있을래. 시장을 이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종목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솔브레인 떠오르고 있죠. 이쪽에 HBM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공급 모멘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한번 대거 매도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정리했다가 다시 매수가 하는데 아직 이번에 또 CB 전환된 물량들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잘 소화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 밖에 저기 뭐 VT 이런 거, 뭐 LOT 베큐um 이런 것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서 어떤 시장의 단단한 종목일지 이 시세를 내가 시장이 약할 때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했다가 이런 어떤 수급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꼬리를 달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개연성을 보고 단기든 아니면 하루 이틀짜리 종목이든 이용을 해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매수세 없는 이런 흘렁흘렁한 장에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투자 아이디를 찾는다? 이런 것들은 좋은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저도 요즘 장 시작 전에 종목들 얘기할 때 보게 되면 약간 이런 때 기반해서 저라면 이런 거 매매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종목들을 더 많이 언급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되 그런 변화들이 어차피 지금 상황 쪽에서 다 위축된 마당에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 제가 임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오늘만 산다고 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전 좋아합니다. 그런 거. 오늘만 살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장세. 대한민국 증시가 이랬었어요. 항상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편안할 때 몰라요. 아니면 꾸준히 우상할 때 보면은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가는 이런 때 나오죠. 주가가 급하게 하락하고 뭔가 한때 비이성적으로 막 쏠려가는 이런 쪽에서 누가 얼만큼 리스크 관리 잘하고 누가 얼만큼 리스크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계좌가 종목 가지고 깨진다고 하더라도 그걸 얼만큼 다른 종목들로 기회를 만들어서 이 깨지는 걸 방어해서 살아내느냐. 항상 대한민국의 가장 주식 투자자의 기본은 서바이벌입니다. 생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기회가 언젠든 간에 또 지나고 나게 되면 다 위치된 거 끝나고 얼만큼 덜 깨지고 버티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다음 기간 때 올라올 때 거기서 수익을 내서 이번에 잘 견뎠고 지난번에 한 3개월 전에는 진짜 이거 못 참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내 계좌가 다시 원점으로 왔고 다시 플러스가 나오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무지 많이 겪었지만 작년은 한 방향으로 밀려내는 장세였는데 그래도 테마주는 살아있었지 않습니까? 뭐 태조 이방원 이런 것들 살아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또 상반기에 쫙 보여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급하게 하락하면서 또 벌었던 거 다 까먹었네. 까먹고 지금 뭐 마이너스 20%네 30%네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걸 지금 충분히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다는 거 아는 교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꾸 왜 저보고 저런 단타쟁이가 뭘 네가 매크로를 뭘 알아. 단타쟁이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 많이 달립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거 저에 대한 악플일까 그 칭찬일까 뭐 물론 악플이죠. 악플인데 신경 안 쓰려고요. 그래서 계좌 잘 살아서 내면 되는 거지 뭐 저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부러워서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길 가면 되는 거죠. 시장에 맞게 저 가는 길 쪽으로 대한민국 증시에 맞춰서 그렇게 많이 깨져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는 길이구나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한 저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제가 흑화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흑화가 아니라 진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은 살아야 됩니다. 서바이벌 해서
그다음에 다음 자리가 어떻게 나왔을 때 그때 또 주도주를 보고 거기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내 계좌를 딱 만들어야 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뭐 할까요? 라는 질문을 지금 물론 계좌가 깨져 있다고 원래 고민은 공부는 계좌가 깨져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아, 나 펀드 매니저 할까? 잠깐만 주변에 이거 은행에 왜 돈을 줘?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런 때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때 딱 단단하게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막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는 지금 깨지니까 아우 계좌도 보기 싫어. 아우 나 못해. 계좌 어디 한번 살짝 볼까 하다가 앞에 마이너스 4런 거 예전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10몇 프로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30몇 와우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그래 현실을 인식하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전략을 다듬고 이런 걸 다 견뎌내야 될까 이게 핵심인데 이걸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또 채팅창에 또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고 어려웠는데 아유 나는 이런 때 이런 걸 갖고 수익 났어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세요. 네, 솔직히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내가 옛날에 이거 얘기했지 그랬지 그렇게 얘기가 좀 특히 빠진 거 가지고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제가 보기에는 저 올라오고 이만큼 올라갔다 여기 가지고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빠진 거 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했지 그랬지 장난하십니까? 그럴 거면 데뷔하세요. 전문가 데뷔하세요. 그렇게 잘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럴지도 못할 거면서 이제 와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했지 그랬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희 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대응하는 게 더 저희가 나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시장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까지 체크해 보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거 2400선 안착해서 비정상인적을 약간 처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개인적으로는 선물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하고 뭘 하냐면 주식을 삽니다. 싸게 살려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더 시장이 교란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려줘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다행일 것 같은데 2400선 이상 안착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주식만 100% 갖고 있다가 우르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혹시나 2400 안착해서 제가 보기에는 242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금을 좀 챙겨 놓으세요. 그래야 그때 또 현금의 역할은 뭐 추가로 다시 흔들렸을 때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는 어떤 효과가 나오면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안정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도가 아닐 가능성이 더 훨씬 높습니다. 새로운 주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IT라든가 뭐 다른 섹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현금을 가지고. 나는 계속 지금 제가 하는 주식 투자의 가장 핵심은 주도주를 갖고 계속 붙어보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주도주 추세 맞춰가고 그걸 봤었을 때 그런 버릇이 들어있어야 내 계좌가 꾸준히 강하고 시장보다 초과 수익이 나고 그러다가 여기서 이 정도면 됐어. 계속 줄여나가면서 수익 나면서 줄여나가면서 이건 한번 끝까지 가볼까? 라고 했었을 때 이게 대박 났을 때 이게 만약에 10배 났을 때 내 계좌도 레벨업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언제 저희도 주도주 한번 큰 거 먹어봐야죠.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도주 저게 될 것 같은데 돈은 없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는 변화들을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가고 그러다가 고점 시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고점 시도 나오게 되면 정리하면 되죠 그때.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하더라도 나는 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까지 해서 10배가 났어. 근데 나는 여기서 한 100%밖에 못 먹었어. 배 아파. 남들 보고 배가 아프죠. 하지만 내가 수익은 나 있습니다. 나 있는 내 수익을 가지고는 너무 도외시하고 남들이 보고 아이고 배 아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건요. 나도 수익이 낮긴 작지만 여기 입장에서 난 요거밖에 안 돼. 하지만 100%가 어딥니까? 100% 수익 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희귀한 거 아닙니까? 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이런 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전략들 고민해 보시고 하시되 너무 지금 나 이거 어떻게 지금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겁니다. 내가 좌절해서 이거 또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30%인데 이거 50%면 금방 하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다 위축됐을 때가 어떻게 보면 바닥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닥인데 비정상적으로 빠진 바닥일 수도 있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나온 변화 같이 체크해보고 이럴 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계획을 갖고 생각하시게 되면 한국 증시 크게 다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고 지금 다 계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다가
이걸 통해서 진화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돼서 딱딱한 또 등가죽을 갖고 계신 거북이 한 분, 거북이 두 분, 거북이 세 분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지금 저희 주식시장의 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하신 얘기도 같이 듣겠지만 예, 그분들이 하신 얘기 첫 번째는 절대 쫄지 말합니다. 아무리 주식 때도 쫄지 말고 내 해야 될 거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찐시황 참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또 잔소리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언젠간 이럴 것 같아서 이럴 것 같기 때문에 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변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딱 보시면서 시작을 맞춰 가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힘내시고요. 네, 똑같습니다. 툭툭 다 털고 아유 그냥 고생했는데 다음 주 힘내볼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